여러분은 친구가 많아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젊었을 땐 친구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아가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며 각자 인생의 갈림길을 걷느라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노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나이 든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 외로우실 거라 걱정도 하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혼자 사는 노년이 결코 불행하거나 쓸쓸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전엔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나이 들어서도 더 이상 불편한 것들과 공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잘 지내는 분들은 나이에 집착하지 않아요. 70세, 80세가 되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살죠. 자녀와 함께 사는 많은 어르신들은 집도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일을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이 거의 없죠. 이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에서는 무기력해지기 마련이에요. 나이에 맞춰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나이를 의식하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통념에 따라 행동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마치 물이 가득 찬 스펀지가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을 비우고 나이와 관련된 인식을 잊게 되면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해와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행사하는 감각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나만이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맡아준다고 하면 기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모든 시간과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비뿐이에요. 상대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 내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 내 시간을 맡기거나 재산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자산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산분배 문제로 자녀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유산은 다 쓰고 나면 법이 알아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나름대로 둘째는 어려우니까 더 주자, 셋째는 아들이니까 많이 줘야지 이런 식의 기준은 오히려 자녀 간의 불화를 초래하고 객관성을 잃게 돼요. 각자의 생각은 모두 자신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죠.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잘 수확해서 그걸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길지 않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소중하게 즐겨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많아지고 그 덕분에 무엇이 나에게 진정 중요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만큼은 나만의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배움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간은 아니에요. 진정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결국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끝자락에 다다를 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고민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가 모두 그렇듯 저도 30대까지는 사회구조와 외부의 기대에 맞춰서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모든 것이 바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라는 물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생겨났죠.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제게 많은 영감을 주는 글들이 많았어요.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6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코로나로 인해 피아노를 배우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체스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친구가 없다고 해도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유튜브 강의를 들으며 하루가 꽉 차게 보내고 있다는 말에서 그분의 삶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70대가 되면 돌아보니 30대 이후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자랑하러 나오는 사람, 아쉬운 소리만 하는 사람, 그저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내가 확고한 취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를 만들지보다는 그 취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갈등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나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굳이 마음 상할 일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미든지 나에게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계속 즐기고 배우면 되는 거죠. 굳이 친구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그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실 혼자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않죠.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내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듯 나이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살면서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 또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과 애써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 침묵의 시간이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무리해서 생척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런 인연들이 결국은 불필요한 고통이나 갈등을 일으켰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는 가능한 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그때 올라오는 불쾌한 감정은 웬만하면 흘려보내세요.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의 5번째 특징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했죠. 사실 인간은 집단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보일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을 보람 있게 보내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이 더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내 속도를 극하게 맞추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속도에 맞게 꾸준히 걸어가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말고 나만의 점주를 완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예쁘다고, 착하다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 포기의 풀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어떤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풀은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 그냥 존재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진정으로 중요한 법입니다. 꼭 누군가가 가져야만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바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다면 나는 한 포기 풀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 풀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거나 지나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그 자체로 꽃을 피우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 6번째는 고독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소외감을 느끼고 억지로 무리 속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 속에서 활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가치관을 맞추려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무리 속에 들어간다면 단단히 외로움을 잠시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외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 속에서 사증하려고 하거나 되려나 양보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모임에서 일부러라도 이탈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맛 중 하나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독과 친구가 되면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위로받으려 애쓰지 않게 되고 복잡한 마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자식들의 뼈에 넘어가 깊은 상처를 남기고 큰 깨달음을 얻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과학 선생님을 하셨던 우리 할머니는 현재 82세입니다. 지금은 신정짜리 집을 떠나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기가 막힌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가 75세 되던 해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아들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팔 테니 그 돈으로 1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고 제안했죠. 아들 말에 따르면 넓은 집에서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함께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노년의 손자란 자식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으며 그렇게 살다가 내가 명을 다하면 너희들이 그 집에서 잘 살겠다고 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사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순간 자식과 손주가 아닌 며느리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보던 며느리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되니 시어머니의 눈치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할머니는 과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규칙대로 정확히 맞아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였고 며느리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열심히 다니는 성당을 따라가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참지 못한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성당 못 나가요. 저는 종교도 없고 어머니 따라서 억지로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성당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가기 싫다고 안 가도 돼. 내가 이상한 데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듣고 행복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니? 할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여보, 나 어머니랑 밥 먹으면 힘드니까 따로 먹을게라며 자기 밥상을 따로 챙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할머니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지면서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머리를 내밀며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신부님이 할머니의 머리를 만지자 놀랍게도 저길이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고 60대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예 치고받으며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이 80세의 할머니와 60대의 며느리가 싸우니 당연히 60대 며느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몸에 생긴 혹 때문에 성당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아드님에게 소송을 걸어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8원인데 할머니 25평과 아드님 25평이니까 할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르신 쉼터 마을에 오셔서 할머니는 신부님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전직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고소장을 매우 잘 작성하셨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빠르게 재판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지나고 할머니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할머니는 성당에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가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동안 두문불출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힘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하겠다고, 시야만 켜지면 잘 모시겠다고. 다 큰 자식이 무릎까지 꿇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어길 수 있겠어요? 결국 할머니는 아들에게 못 이겨 재판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성당에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달 후 새벽에 할머니가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을 취하해 주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 사이가 나빴고 아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나라 법률상 같은 사유로 재소송을 하는 건 불가해요. 결국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멀쩡한 신평짜리 아파트를 두고 집안에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70대가 넘으면 이 시기를 인생의 황혼기로 여기게 됩니다. 호수에 높은 가을 하늘과 굵은 단풍이 가득하고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이제 낡고 정든 신발을 걷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직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어느 기자가 기슬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스러우신 게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 하면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았는데 무슨 여행을 가냐? 너희들만 다 와라. 난 여기 있을게. 그랬어. 근데 나이가 80이 되어도 안 죽었어. 그래서 또 80이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했지? 자식들이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갔어. 난 내일 죽을 건데 무슨 갈비를 먹어. 근데 90이 돼도 안 죽었어. 그리고 100이 되어도 안 죽는 거야? 그렇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고 하며 뒷방에 앉아만 있었던 게 할아버지의 삶이었죠. 30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그 30년을 죽을 날만 기다리며 허비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자녀들의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에게 다소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려는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자녀들이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그냥 외로움을 느끼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로워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여성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살 때 오히려 행복지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행복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은 것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다양한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풍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의 가정이 생기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지면서 친구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에도 예림과 유통지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이고 억지로 힘들게 맞춰줘야 하는 친구보다 그냥 나다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상대방의 출연이나 분위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혼자서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와 멀어지고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는 나이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끼고 주변 친구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뒷담화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하루를 채우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사소한 도움을 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에 즐겁고 행복한 기억보다는 오히려 기분이 우울하고 외로워지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혼자여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단지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들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 살기의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황금비두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